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교육 내비게이션 정한입니다. 오늘부터는 새로운 대주제인 창의성 역량 함양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번 제4장 창의성 역량 함양이라는 장에서는 13시간으로 강좌를 진행할까 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창의성의 정의와 필요성이 뭔가, 그리고 세계적인 창의성 교육의 현황,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황은 어떤가, 그리고 창의성 사고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가, 그리고 창의적인 인재라면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는가, 그리고 뇌와 창의성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고 우리는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 그리고 인성과 학습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창의성을 신장하는데 앞에서 배운 두 요소를 활용해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그런 다음에 인성과 창의성과 그리고 학습력,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어우러져서 미래사회에, 격변하는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역량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런 얘기들을 중심으로 앞으로 13시간에 걸쳐서 이야기를 전개해 보겠습니다. 방금 얘기한 앞으로 전개할 창의성 함양 강좌 일람표를 먼저 훑어보겠습니다. 94강부터 창의성의 정의부터 쭉 전개해서 106강 창의성 신장에 대한 이 사장에 대한 포괄적인 종합 및 재현, 이런 것을 통해서 13강에 걸쳐서 이야기를 전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첫 번째인 창의성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성에서 이 창자, 창의성에서 이 창의성이 무엇인가 할 때 이 창자의 의미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창은 이 앞부분에 나와 있는 이 창은 곡간이라는 뜻입니다. 창고, 그 뒤에 있는 것은 칼. 그래서 곡간을, 창고를 칼로 찢어버리다, 곡간을 파괴한다 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으며, 기존의 것을 파괴하고 마음에 새로운 것을 만드는 행위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점들을 효율적으로 풀어내고 그리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능력, 그것을 창의성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문제 해결력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을 파괴하고 혹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것을 만드는 행위, 그것을 창의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창의성은 새로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2장에서 공부했던 인성이라는 내용은 자기 자신의 성장하기 위한, 성공을 위한 길의 하나의 틀입니다. 틀. 주로 그릇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기 인생 꿈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이렇게 형성하는 것이고요. 그 안에다가 그릇을 담았을 때는 그 안에 내용물이 있어죠. 콘텐츠. 그 콘텐츠가 우리가 매일매일 공부하는 다양한 학습 내용, 그리고 경험하는 것, 그리고 들은 메시지, 이런 것들을 그 안에 그릇 속에 담습니다. 그러면 인성과 학습을 통해서 이 그릇과 여기에 들어있는 내용물들을 담은 이유는 뭡니까?
옛날에는 거기에 나와 있는 지식들을 끄집어내서 시험에 대비한 것, 시험에 대비해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잡은 것 자체가 그 목적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그 부분도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새로운 격변하는 시대 속에서 내가 살아남고 혹은 선도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그릇 안에 들은 다양한 것들을 늘 숙성을 해서 내가 필요한 것으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필요한 것으로. 기존에 들어있는 것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내는 힘, 그게 창의성입니다. 그래서 인성과 학습을, 내용물을 이게 가득 채우고 늘 이것을 끄집어내서 져서보고 또 끄집어내서 맛을 보고 등 다양한 활용 부분을 가공하고 창조하고 재결합하고 또 남의 얘기를 들으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힘,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앞에 작업을 한 겁니다. 인성을 기르고 학습력을 기르는 거죠. 거기에 목적이 아니라 창의성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최고의 목표는 문제 해결하는 마무리 단계가 창의성 작업입니다. 따라서 오늘날은 이제 학습을 단순한 지식의 암기와 습득에 멈추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공하고 결합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낸,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 창의성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물론 그 전 단계인 학습을 통해 완전한 학습이 이루어져서 내 것으로 됐을 때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창의성은 오늘날 시대 상황에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우리나라도 그러한 방향으로 교육과정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 따라서 창의성 교육이 왜 필요한가는 미래사회의 변화 속에서 그 필요성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학력 파괴, 두 번째는 직업세계 재편,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력 파괴 부분은 세계 미래학자들은 2030년 혹은 2040년 앞으로 10년 혹은 20년 뒤에는 세계 대학의 절반 가까이가 사라질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학 교육을 무료로 이렇게 제공하는 코세라와 같은 무크의 등장, 우리나라도 무크가 등장해서 좋은 대학의 강좌들이 온라인으로 다 올라와 있습니다. 회원가입하면 다 들을 수 있게 이러한 움직임이 가속되고 있으며, 이런 무크 대학이 하나인 미국의 유다시티는 유명한 구글이나 아마존, 페이스북 같은 기업과 손잡고 학위과정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도 최근에 화제가 된 미네르바 대학, 역시 캠퍼스가 없는 새로운 형태 온라인 기반 대학이고 학력 파괴 조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미래학자인 전 카이스트 교수였던 정지훈 박사는 수준 높은 교육을 언제 어디서나 무료도 받을 수 있는 고등교육 모델이 이제 나타나면서 세계 대학 교육의 모습이 바뀌고 있다. 그리고 하버드나 스탠퍼드, MIT도 이런데 앞장서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우리 미래학자인 박영숙 UN 미래 포럼 대표도 앞으로의 각종 시험은 여러 정보를 이용해 무엇을 만들지를 친구들과 협의하고 실제로 제작하는 프로젝트 형태로 대체될 것이다. 기존의 입학시험이나 혹은 성질시험, 어학시험 이런 것들 체제는 일정 부분 유지되겠지만 큰 흐름 속에서 그거
과는 다르게 정말로 앞으로 필요한 지식의 세계, 창의성의 세계가 뭔가에 맞춰서 학교 시스템에서도 이제 무엇을 만들어내는 그런 프로젝트 형태로 많은 부분 강화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선진국 핀란드에서도 교육과정을 4C 체대로, 이 4C는 새로운 변화시대의 유명한 내용입니다. 소통, 창의력, 사고력, 협업, 그것의 첫 자로서 communication, creativity, critical thinking, collaboration, 콜라보, 협업. 해서 남과 소통하고 또 다양한 사고력을 그리고 남과 협업을 통해 창의성을 길고 하는 그런 교육으로 바뀌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많은 학업 파괴 현상, 학력 파괴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에 발맞춰서 이제 다양한 직업 세계도 재편되고 있다. 앞서 얘기한 우리 정지훈 교수는 IT가 가져온 가장 큰 변화는 전문가 사회의 붕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5년은 20년 뒷정도는 이제 인공지능이 본격적으로 발달해서 기계가 사람의 일을 대신하면서 전문직 수요가 상당 부분 줄어들 전망이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식사회를 지나 하이 컨셉, 하이 터치 시대로 나간다. 하이 컨셉은 여기 나온 것처럼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조합해 새로운 개념으로 만들어내는 아이디어고 아이디어를 결합하고 조합하고 가공하고 창조하는. 하이 터치는 이 기계 문명 속에서 그간 엄청난 모습을 보였던 하이테크 시대에 대조된 개념으로 다른 사람과 공감하는 능력을 바탕으로 여러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는 창의적 능력. 그래서 이 하이테크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하이터치의 상대적인 필요성과 갈증이 높아지면서 공감 능력, 협업 능력, 그리고 사고력, 창의력 같은 4C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중앙대 교육학과에 있는 송혜득 교수도 지금 있는 직업에 필요한 역량보다는 개개인이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도 키우는 게 중요하다. 세계적 경제사상가 다니엘 핑크가 왜 미래의 인재 스카이 덕목으로 디자인, 스토리, 조화, 공감, 놀이, 의미를 꼽았는지 생각해봐야 할 점이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간 교과 지식 같은 이런 딱딱한 교육, 하드 스킬 교육이라고 하죠. 틀에 잡힌 교육에 집중하느라 비판적 사고나 커뮤니케이션, 컬래버레이션, 크리에이티비티 이런 4C, 자기관리, 자기성찰 같은 소프트 스킬 교육에 등한시했다. 하지만 이제 지식이 넘쳐나온 미래 사회는 단순 지식은 다 스마트폰이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확인하고 정말 창의성이 요구되는 이런 소프트 스킬이 훨씬 더 중요해진다. 그래서 자기에게 의미 있는 것을 찾아내는 큐레이션 능력까지도 길러야 된다. 이런 얘기를 송 교수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얘기를 마무리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일자리 생태계가 바뀐다. 뉴칼라 인재 육성이라는 이야기를 해보면서 마치겠습니다. 2016년 1월에 스위스에서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언한 다보스 포럼, 세계 경제학자들의 모임인 다보스 포럼에서 이 미래 일자리 보고서를 통해서 전 세계 7세 아이들 65%가 지금 없는 직업을 가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20여 년 정도 지나버리면 이 아이들이
27살, 20년 뒤에는 현재 있는 직업의 3분의 1만이 있거나 3분의 2는 사라져버릴 정도로 새로운 일자리 변화가 엄청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뉴칼라라는 용어도 새롭게 2017년에 나왔습니다. 그 내용 뉴칼라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뉴칼라는 육체적 노동직을 뜻하는 브루칼라나 전문 사무직을 뜻하는 화이트칼라가 아닌 새로운 직업계층을 얘기하며 2017년 다보스 포럼에서 IBM CEO인 로메티가 한 말로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대학 졸업장보다 실무 능력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뉴칼라 직업에는 주로 IT 기술들이 많아서 보안, 빅데이터, 인공지능, 클라우드, 프로그램 개발 등등등이 대표적이며 국내에서도 유수의 기업들이 인재 선발과 양성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뉴칼라 인재는 4년제 중심의 전통적 교육체제에서 벗어나 실무 능력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교육기관이나 직업훈련 등 새로운 교육 방식을 통해 육성이 되고 기존의 지식 습득 위주에서 지식의 활용,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창의성이 강조된 교육이 대세를 이룰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나라의 중고등학교 교육과정도 이러한 시대를 반영해서 정말로 우리가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내용에서 실제로 해낼 수 있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역량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따라서 현장 학교에서도 평가제도 그리고 이 교육의 내용들을 학생 중심 그리고 역량 중심으로 바꿔 새로운 시대에 대비하고 또한 선도할 수 있는 그 선진 교육이 돼야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12시간 동안 창의성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